자, 17학년도 9평, 자, 가형 30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문제거든. 자,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건 지금 딱 봐도 합성함수의 뭐의 가능성이에요?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에 대해서 문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런 현상을 발견을 했어.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을 설명하다 보니까 애들 머릿속에서 합성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연속,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애들 뒤죽박죽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합성함수의 지금은 이제 미분 가능을 다루지만 먼저 합성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성함수의 그 미분 가능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테마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다뤘던 미분 가능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합성함수의 연속은 우리가 이제 그 인문계 수학에서도 배웠고 자연계 수학에서도 둘 다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자,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F합성 GX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의 연속 불연속 여부를 따지는 거는 이제 굉장히 심플했었어. 그러니까 어디서 따지는 거냐면 우리가 연속인해와 연속인해를 합성하면 당연히 이건 볼 것도 없이 연속이겠지. 근데 문제는 불연속인 게 끼어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연속 불연속을 따질 때 어떤 개념을 가져갔었냐면 의심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얘기를 같이 했었어. 기억나니? 자,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들으면 될 거야. 그러면 연속 불연속? 그러면 선생님이 의심점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얘도 불연속인 지점이 있고 얘도 불연속인 지점이 있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의심점이 될 만한 요소는 일단 첫 번째는 GX가 불연속인 지점이겠구나. 그랬을 때 그게 X는 A, B, C라고 한번 해보면 A의 왼쪽 오른쪽, B의 왼쪽 오른쪽, C의 왼쪽 오른쪽을 직접 조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FX가 만약에 불연속인 지점이 X는 D랑 E라고 하면 우리는 D랑 E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GX 자체가 D가 되고 GX 자체가 E가 되는 X값을 다시 구해서 그 X값이 예를 들면 알파, 베타, 감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조사할 의심점들은 A, B, C와 즉 속함수의 직접적인 불연속 지점과 겉함수가 불연속되는 지점을 함수값으로 갖는 다시 한번 GX의 X값들, 이거 두 종류를 우리가 뭘로 조사를 해요? 의심점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이해하니? 네. 그럼 이제 직접적인 조사는 어떻게 해? 직접적인 조사야 별로 어렵지 않지. 예를 들면 A에서 우리가 조사한다고 치면 합성함수의 구조를 써놓는다고 했어.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써줄게. 합성함수의 구조를 써주는데 어떻게 써주냐면 X가 처음에 뭘 통과하고 G를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G를 통과해서 GX가 되고 GX가 다시 뭘 통과하고 F를 통과하고, 그래서 이것이 FG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물론 겉함수가 불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A에서 조사를 한다고 치면 A-와 A+와 A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하는 거겠지.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A-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GX가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라면 여기서는 알파고 알파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랑 겹치니까 여기서는 P고, 근데 P인데 속함수니까 경향성까지 쓰라고 했지. P 플러스인지 P 마이너스인지 P인지. 그 다음에 얘는 Q 마이너스고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자체를 F에다 적용을 해서 쓸 때 만약에 겉함수가 연속이면 이런 거 무시해도 된다고 했지. 그냥 FP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 근데 얘도 역시 불연속이라면 그 지점에서 정확한 값을 조사해가지고 여기에서 세 개가 다 뭐하다? 같다로 해야 되겠지. 이해를 하니? 괜찮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렇게 되는 그 합성함수의 연속이야. 합성함수의 연속. 오케이? 괜찮아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
자 이거 잘 기억해도 합성함수의 연속이야. 이건 연속 테마야. 됐지? 그래서 겉함수와 속함수의 의심점을 찾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겉함수가 연속이면 여기서 경향성 무시하고 바로 집어넣으면 되고, 만약에 겉함수까지도 불연속이라면 조심조심하면서 경향성까지 다 파악해라. 이것까지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연속이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다뤘던 것은, 물론 이거 말고 다뤘던 거 엄청 많지. 근데 이제 기왕 이 문제에서 주제가 나온 김에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전에 머릿속에서 복습하라고 쌤 정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의 연속 다뤘었고, 두 번째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다뤘었어. 기억나니? 자, 합성함수의 극대와 극소야. 극대와 극소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랑도 연결되냐면 fit, 자 변곡점이랑도 얘기를 같이 할 거니까 이건 후반에 얘기를 해주고,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근데 역시 합성함수도 똑같아. 합성함수도 똑같은데 이거 뭐 지금 그래프까지 그려서 다 외울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줬었지. F합성 GX라고 했을 때 GX가 극점인 데가 있고 FX가 역시 극점인 데가 있는데, GX가 극점이고 FX가 극점인 데에서는 얘네들이 전부 다 몽땅 다 뭘 갖는다? 극점을 갖는다라고 했었어. 이해하니?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찔러보는 게 아니라 알고 찔러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GX가 극점을 갖는 X값이 X는 A, B, C라고 하면 A랑 B랑 C에서는 이 합성함수가 극점을 가져요. 근데 GX가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고 해서 합성함수도 여기서 극대를 갖는지는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언더스탠드 합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확실해? 극점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x가 극점을 갖는 x값이 예를 들면 d랑 e라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게 좀 다 닮아 있으니까 애들이 머릿속에서 섞이거든. 그래서 내가 섞이지 말라고 지금 다시 분리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역시 뭘 조사해? gx는 뭐가 되는? d랑 e가 되는 x값을 다시 찾는 거야. 찾았더니 x는 알파랑 베타라고 쳐보자. 그럼 역시 여기서도 뭘 가져요? 극점을. 누가 극점을 갖는다는 거야? 이 친구가 극점을 갖는다는 거야. x가 알파일 때 이 친구가 극점을 갖고 x가 베타일 때 이 친구가 극점을 갖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랑 이 전체의 극점의 그 극대와 극소 여부는 어때? 똑같다고 얘기했었지. 이해해? 그러니까 겉함수를 극대가 되게 만드는 친구는 결국 극대가 되게 만들고, 속함수는 극점을 갖는 것이 그게 극대 극소가 뒤집힐지 그대로일지는 증가함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우리 머릿속엔 정리해서 뭐만 존재하면 되냐면,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점에서 합성함수가 극값을 갖고, 겉함수를 극값을 갖게 하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속함수의 x값에서 역시 뭘 갖는다? 극값을 갖고.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분계수랑 평균 변화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뭔 얘기를 했냐면 변곡점과 극점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당연하거든. 왜냐하면 변곡점을 그래프적인 의미로 보면 뿔형 뿔이 되거나, 그죠? 마형마가 되는 지점이잖아. 오목볼록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완전히 이렇게 되거나 완전히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얘는 보호가 유지된다고. 근데 이 친구는 이계도 함수가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오목볼록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래서 변곡점과 극점은 공존할 수 없고, 만약에 수능에서 변곡점인지 물어본다면 극점인지를 빠르게 확인해서 극점인 게 확인이 되면 뭐 하라고 했어? 변곡점 까라고 했고, 극점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변곡점일 수 있으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 변화로 알아보자고 했었지. 기억하니?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극대극소였어. 자, 다 정리가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닮아있다는 거 보여? 닮아있지, 실제로.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잘 보여. 밝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합성함수의 뭐예요? 자, 최대 최소 아니고요. 자, 미분 가능이요. 저 이 얘기 하려고 했잖아, 지금 이거 마지막에. 그치?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 쉽지. 왜냐면 속함수를 t로 치환한 다음에 t의 범위 구한 다음에 그냥 겉함수에 저거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더 또 생각난 대로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일단은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치환을 해가지고 최대 최소 찾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그렇죠. 근데 합성함수에서 치환해서 극대극소 찾는 건 안 된다고 했지? 왜냐하면 치환을 하는 순간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극대극소 추정 못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제 요 문제에서 다룰 건 요 주제예요. 됐지? 네. 자,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처음에 어떻게 다루고 있냐?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 처음에 우리가 인문계 수학에서 먼저 이걸 마주하게 되거든. 지금 요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시점에서는 뭐 수학 2겠고 나중에 교과 과정이 어떻게 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그냥 일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랑 똑같이 다뤄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따라가자면 정의는 좌미랑 뭐가 같아? 우미가 같다. 이게 교과서에 써있는 정의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fx에서 fa를 뺀 것을 x-a 즉 평균 변화율로 접근을 한 다음에 여기다 뭘 걸어줘요? 극한을 걸어줘서 x가 얼마로 간다라고 얘기해? a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쵸? a로 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냐면은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에서의 우리가 좌미와 우미를 따져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이해되니? 근데 실제로 낮은 단계 수준에서의 미분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를 다 풀 때까지 애들 거의 이거로 풀어 안 풀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미분 가능성을 다룰 때도 절대 이걸로 안 풀어. 얘 하나 보여줄까? 예를 들면 여기가 A 기준이야. 여기가 어떤 2차식이 있어. 여기 어떤 3차식이 있어. 어떻게 써있다고 해봐 x에 대해서. 그럼 너 여기서 A에서의 미분 가능성 구하시오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니? FA는 GA에서 연속 확인하지? 그 다음에 또 뭐 확인해? F'A랑 G'A랑 해서 A에서의 미분 계수 확인하지? 이게 이미 이거로 풀었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미분 계수로 풀었다는 거야? 미분 계수. 그래.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게 써있지만 원래 이게 정의지만 절대로 이걸로 안 푼다고 웬만해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같이 고차원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물론 이 문제도 이걸로는 안 풀어. 근데 정 나중에 안 되면 이걸로도 갈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이 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함수값이 서로 같거나 미분계수가 서로 같은 것으로 좌미우미를 비교서에서 쓴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의보다 정리를 더 많이 써요. 그럼 정리가 뭐냐?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한 거야. 도함수의 무슨 값?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거든.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a를 기준으로 여기다 fx, gx라고 놨을 때 f'A는 g'A라고 썼지. 사실 이거는 뭐가 전제돼 있어야지 쓸 수 있는 식이야? 둘이 미분 가능. 둘이 미분 가능 당연하고 그 다음에 f'x나 g'x가 서로 무슨 속이어야 돼? 연속이어야지 이제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A의 아주 미세한 왼쪽과 미세한 오른쪽에서의 조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를 그냥 이렇게 틱 넣어버리면 사실 이건 위험하다고.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A 마이너스 G'의 A 플러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맞지?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도함수의 함수값이 아니라 무슨 값을 조사하래? 극한값을 조사하라는 그 이유가 A를 기준으로 F랑 G로 함수가 쪼개져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미분 가능성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그랬을 때 이쪽을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은지는 그 점을 넣어서 원래 해보면 안 되고 가까이 오는 걸 가지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띡 써버리면 안 되고 이건 연속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근데 a가 아니라 a 마이너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의 g'x 뭐 f랑 g로 나눠져 있을 때 오케이? 아니면은 뭐 둘 다 f로 줬고 식만 두 개로 쪼개줬을 때는 요렇게 그래서 이거가 두 개가 같은지를 조사를 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건 이 친구예요. 도함수의 무슨 값? 극한값.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그 방식인지 모를 수는 있어. 근데 애들 모두가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야. 미분해서 둘 다 A 넣어보는 거.
이해돼? 네. A 넣어보는 거. A의 왼쪽 오른쪽 넣어보는 거야. 이거 조사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만약에 f'x가 좀 문제가 있는 녀석이라고 쳐봐. 응? 네.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a로 가고 f'x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진동을 한다든지, 응? 아니 뭘 한다든지, 발산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뭘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형태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접 계산을 여기서 꼼꼼하게 하든 이걸로 정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정의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괜찮아 여기까지? 네. 됐지? 네. 근데 안심해도 될 거는 이거 자체로 푸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 네모 박스 채우기 말고는 거의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의 기본적으로 그 원칙은 뭐라고? 도함수의 극한값이라고. 그리고 이 도함수가 무슨 속이라고 하는 게 보장돼 있다는 그 전제에서 연속이라는 게 보장돼 있다는 전제에서 그냥 바로 좌미 우미를 함수값으로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비교를 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괜찮지? 네. 자 그럼 이제 요거 됐어. 합성함수에 대해서 대충 다 다뤄줬어, 그치? 네. 자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는데, 자 미분 가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면 합성을 했을 때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모양을 하나 써볼게. 자 y는 f 합성의 gx라고 해보자. 자 됐어?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합성함수의 구조는요 어떻게 구조가 주어지냐면 x가 처음에 g를 통과하고, 그래서 무슨 x가 되고 g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gx가 다시 뭘 통과하고 f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f 합성 g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gx를 t로 치환한다고 치면 우리가 x가 처음에 뭐가 되고 t가 되고, 이 t가 뭐가 된다? 이제 ft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 구조를 띄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졸려요? 아니. 안 졸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런 합성함수는 겉함수와 속함수가 각각 미분 가능과 불가능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오겠죠. 미분 가능 불가능, 미분 가능 불가능 하면 2 곱하기 2는 얼마? 3? 3이죠 3? 4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미분 가능과 미분 가능이야. 당연히 이거는 결과를 쓸 필요도 없겠지. 무조건 뭐하다? 미분 가능. 이건 무조건 가능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요거 먼저 하자. 미분 불가능과 합성 미분 불가능. 자 이건 사실 되게 복잡해요. 이제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인지도 모르고 이것도 역시 어디서 미분 불가능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미분 안 되는 점 다 조사하고, 얘가 미분 안 되는 점을 조사해서 그게 속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 점 다 조사해가지고 그 x값 아까 말한 의심점들 있지? 쫙 다 리스트업 한 다음에 이거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쭉 가봐야 돼.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러면 이거는 미분 가능,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쩌면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엄청 뭐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저스트 계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구미가 당기는, 출제자 교수님들께서 내시기에 더 구미가 당기는 주제는 이런 게 더 많아. 자, 미분이 가능한 애와 미분이 불가능한 애의 합성. 오케이? 그 다음에 미분이 불가능한 애와 미분이 가능한 애의 합성,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는 건 속함수가 미분이 뭐하다?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분이 안 되는, 이 속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의 종류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어차피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은 사실 합성함수를 미분 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뭘 조사해야 될지가 뻔히 보이거든. 잘 봐봐. 선생님의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합성함수의 식을 한번 볼게. f 합성 gx는 fgx 이렇게 쓰지. 그럼 얘를 우리가 미분한다고 쳐봐. 불러봐. f 프라임 gx g 프라임 x.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얘의 미분 가능성은, 미분 계수는 요 함수,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무슨 함수야? 도함수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도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해가지고 미분 가능성 따진다고 했지. 네. 기억나? 그러니까 fx 자리에 그냥 이 녀석이 턱 이렇게 오는 거야. 예전에 fx 하나만 왔던 자리에 이 녀석이 턱 오는 거라고. 그러면 잘 봐봐. 누구 하나는 삐꾸가 나겠지. 왼쪽 오른쪽에서 이 친구가 삐꾸가 나든 이 친구가 삐꾸가 나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봐봐. 미분 불가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미분 불가에서는 결국 그 두 가지의 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함수를 형태를 나타냈을 때 이 곱하는 대상이 두 명이잖아.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마탱이가 갔어. 그럼 이 친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잡아준다는 건 사실 미분 계수가 얼마 나는 걸 알고 있어? 0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탱이가 가면 이 친구가 잡아준다는 거야. 결국 이렇게 심플한 거야. 설명을 듣기 전에 일단 뼈대가 있어야 돼. 알겠어? 합성함수를 도함수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도함수는 두 개의 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의 곱 중에서 한 명이 마탱이가 가면 다른 한 명이 걔를 죽여가지고 기절시켜서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만든다. 이게 바로 포인트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럼 이제 속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거 먼저 한번 볼게. 그럼 속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어떤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 자, 요 말 들어봤을 거야 많이. 뾰족하긴 뾰족한데 둘 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 이거를 첨점은 첨점인데 어떤 첨점? 수렴하는 첨점이라고 했었지. 수렴 첨점. 기억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x가 a에서 첨점은 첨점이야, 그치? 근데 어떤 첨점? 발산하는 첨점이야. 자, 그럼 수렴하는 첨점과 발산하는 첨점이 어떤 모양의 차이를 갖는지 알아야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모양의 차이는 별로 없어. 모양의 차이는 뭐하다고? 별로 없어. 자, 그럼 내가 수렴 첨점과 발산 첨점을 먼저 그려볼게. 이 그림은 지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영상 복습하면서 필기 잘 해놔봐.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보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 다음에 내가 발산 첨점도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자, 됐니? 자, 지금 너의 눈에는 뭐야, 이 자식 똑같이 그려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오픈 마인드로 한번 들어봐봐. 지금 수렴 첨점이라고 하는 건 잘 들어. 뭐야, 얘 발산 안 하는데? 둘 다 수렴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함수 값을 보는 게 아니야. 뭘 봐야 돼? 그 미분계수. 미분계수를 보는 거야. 자, 지금 난 무슨 x 그래프를 그렸어? gx 그래프를 그린 거야. gx의 유형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속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 실제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거 보여? 둘 다 뾰족하니까 찔리겠지? 찔리면 어떻게 돼? 아프지. 그럼 미분이 안 된단 말이야. 미안해. 그렇게 또 표정이 굳어질 것까지 말이야. 자, 아무튼 근데 잘 봐봐. 그런데 여기서 A에서 잘 봐봐. 지금 미분이 안 되긴 안 되는데 첨점이라서 안 되는데 얘랑 얘가 미분계수가 다 존재한다고 해봐. 예를 들면 얘가 플러스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9라고 해봐. 그럴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어떤 식이.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얘랑 얘가 미분계수가 없는 경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미분계수가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얘는 이제 이걸 이제 0이라고 쳐봐. 0. A를 0이라고 치면 0보다 큰 부분에서는 루트 x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돼?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1. 예. 루트 x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x의 2분의 1승 아니야? 그럼 얘 미분하면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 루트 x분의 1 아닌가? 네, 맞아. 근데 마이너스는 어디서? 마이너스가 어디서? 마이너스. 그럴 수 있지. 열심히 연습하자.
그래서 네. 힘이 빠졌잖아. 응? 그지? 네. 자, 그래서 x의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면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루트 x분의 1이다. 그래서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여기 일단 분모에 지금 x가 가버렸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0으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무한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건 조졌단 말이야 벌써. 이렇게 미분계수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나와버리는 경우 있지?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산하는 첨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미분계수를 따져보면 실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랑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네. 도함수의 그 극한값을 조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도함수는 f'의 gx에다가 그치? g'x였지? 도함수의 식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아, 왼쪽이 문제가 돼? 내가 봤을 땐 gx가 a에서 미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예. 안 그래? G. 잘 봐봐. 봐봐. 지금 gx가 a에서 실제로 미분 불가능하잖아. 네. 그치? 그럼 미분 계수가 네. 연속이 안 되는 친구는 이 친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식으로 보여줄게. 잘 봐봐. f'에 gx가 있어. 그치? 여기 a라고. 여기 a인 거 아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g'x야. 그치? 네. 자, 그럼 우리가 요 식을 볼 때 잘 봐봐. 여기서 알고 있는 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A의 우측에서 A의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자,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A의 우측에서 온다고 치면 얘는 플러스 10이잖아 여기가. 네. G'X가.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좌측에서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9잖아. 근데 뭔가랑 곱해줘야 돼. 그치? 네. 뭔가랑 지금 곱해줘야 돼. 네. 그랬을 때 그거 두 개가 각각 그 결과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이 왼쪽이 얼마여야 돼? 0. 그래. 0이어야 된다. 이해돼? 그래서 0이어서 0 곱하기 10해서 이것도 0 나오고 0 곱하기 마이너스 9에서 0 나와서 그래야지 얘가 미분 가능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속함수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친구 있지? f'gx가 네. x는 a에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f'ga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야. 왜? 이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면 얘가 얘를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 네. 괜찮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조금 느낌이 달라. 이 친구도 역시 문제가 일으키는 지점은 그 뒤쪽이라는 게 똑같거든. 자, 봐봐. f'의 gx야. 그치? 네. 곱하기 g'x야. 여기까지는 맞지? 여기서도 역시 a의 왼쪽과 a의 오른쪽을 조사를 할 건데 자, a의 왼쪽을 조사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a의 오른쪽을 조사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얼마겠지만 0이긴 하겠지만 이게 어떤 0인지는 뭘 해봐야 된다고? 계산을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뭘 해봐야 된다고? 계산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발산 첨점의 경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들어주면 우리가 gx가 예를 들어서 루트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얼마야? 0,1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 네. 0,1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0에서 첨점을 갖잖아. 그러니까 G'0이 지금 이 꼴이 나는 거란 말이야. 이 경우에는 0이.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F'G0이 일단 얼마라는 걸 알아? 0이라는 걸 알지? 네. 이 친구를 담당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래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둘이 같아질 테니까. 네. 이해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G0은 지금 1이니까 F'1이 0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러면 fx가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는 거야.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야.
잘 봐봐. 만약에 gx가 이런 모양일 때 잘 봐봐.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x-1의 제곱이라고 쳐봐. 네. 그럼 f합성 gx는 어떤 모양이냐면 f합성 g는 잘 봐봐. f합성 g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을 빼면 이거 없어지겠지?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그 루트의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이니까 알맹이가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친구가 절대값 x래. 그럼 여전히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해도 얘를 충분히 해결을 못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 힘이 세서 얘네들 아직 이기지 못해서 제압키를 못 먹은 거지. 롤로 치면.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라고 쳐보자. 세제곱. 그러면 이거 자체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거에다가 지금 루트의 절대값 x가 한 번 더 남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No.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실제로 해보면 알거든. 실제로 이 친구는 미분이 가능해. 그럼 이제 얘가 물론 내가 지금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할게. 이 친구는 x 0보다 크다랑 x 0보다 작다 해보면 미분 가능하거든 실제로. 나중에 궁금하면 해봐. 그럼 얘는 미분이 가능한데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이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발산 첨점이 되면은 0이 되는 건 맞는데 얼마나 센 0이 되는지는 우리가 계산해봐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차수의 차이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 그 정도로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발산 첨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할게. 자 됐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뭐 하고 있어?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하고 있고 미가는 가능하고 미불은 계산해야 되는데 미가미불이나 미불미가는 결국 우리가 합성함수의 도함수식 f'의 gx 곱하기 뭐 g'x라는 식에서 이 친구가 마탱이가 같냐 이 친구가 마탱이가 같냐에 따라서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3번에서 따졌던 건 이 친구가 마탱이가 같으면 예를 들면 이 친구가 x는 a에서 마탱이가 같으면 f'ga가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 이것만 이제 이 결론만 기억하면 돼. 근데 수렴 첨점에서는 그냥 0이면 끝나는 거고 발산 첨점에서는 얘는 0은 0이래 얼마나 센 0인지까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당연히 방향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미불, 미가와의 합성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자 미불, 미가 한번 합성해 볼게. 자 네 번째는 미분이 안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한 거를 한번 합성을 해보자. 자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건 결국에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요거를 쓸 때 fx가 그러니까 겉함수가 뭐 x는 c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서 x는 그 gx가 c가 되는 x 값을 쫓아가고 뭐 이것까지 지금 내가 다 써주기에는 너무 자세한 설명인 것 같고 간단히 말할게. 지금 x는 a에서 gx는 미분이 가능해. 근데 x는 a가 되면 지금 g를 통과하면 f 안에는 ga가 대응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근데 ga에서는 fx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보자. 그냥 이렇게 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건 좀 간단하게 써볼게. 그럼 f'의 gx와 역시 g'x라고 하는 도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건 똑같아. 그런데 a의 마이너스와 a의 플러스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건데 오케이? 조사를 해볼 건데 그럼 여기서 이 친구는 지금 두 개의 값이 어떻겠어? 같겠지.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냥 g'A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근데 잘 봐봐. f'의 ga 맞지? 엄밀히 말하면 ga 그쵸? 그 다음에 f'의 ga 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가 같겠어? 다르겠어? 분명히 이거 두 개가 같지 않아. 그러면 같지 않은 거랑 어떤 거랑 곱해가지고 결과값이 두 개가 똑같으려면 얘네들이 지금 각각 뭐 되는 수밖에 없고 0 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린 여기서는 g'A가 역시 예상한 대로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왜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을 왜 GA로 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간단하게라도 얼른 써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fx가 x는 c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치자. 근데 사실 근데 이 문제 볼 정도인데 이거 모를까? 자, x는 c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면 gx는 c를 조사해서 이걸 만족하는 x를 조사했더니 알파라고 해보자. 알파. 네. 그리고 gx는 당연히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치자는 거야. 네. 그럼 모든 이제 출발은 이제 알파부터 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마이너스와 알파 플러스를 하는 거고 f 프라임의 gx와 곱하기 g 프라임 x를 조사할 때 당연히 여기는 두 개가 값이 이제 이거 두 개는 당연히 값이 세임이겠고, 그쵸? 얘랑 얘는 지금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미분이 안 됐을 테니까 거기서.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결국 두 개가 지금 같아야 되니까 0, 0 돼가지고 얘네들은 얼마다? 0이 0이다. 요건 똑같아요 결국.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이 맛이 가면 나머지 한 놈이 해결한다. 이거 기준이 그냥 이거야. 뭐 이과 수학이라고 해서 막 뭐가 엄청나고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자, 됐니? 자,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줬어. 네. 괜찮아 이 정도면? 네. 됐지?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 문제의 풀이로 직접 들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지. 그 다음에 gx는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게다가 절대값의 안에 x에도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싫어하는, 매우 싫어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fx는 4차라고 했으니까 미분이 뭐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자, 미가인 4차 함수 fx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f'3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 계수로 접근을 하는 거네. 그렇지? 자, 근데 gx는 지금 보세요.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지금 따지는 거잖아. 그쵸? 네.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따지는 건지는 어떻게 알아? 사실 f 합성 g 한 다음에 그것이 hx라고 하는 정보만 줬지. 그치? 지금 이게 합성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렇게 안 줬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기도 함수를 그렇지. 선생님이 이제 요런 얘기 했던 거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어. 자, 봐봐. 지금 f가 미분 가능하다. fx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뭐랑 동치라고 줬었죠? 기억나? 잘 봐봐. 어떠한 함수 fx가 있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자,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랑 같은 얘기냐면은 f'x가 뭐다? 연속이다라고 하는 얘기 잘 기억하고 있네.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미분계수가 요점 빼곤 다 있는 거야. 그치? 요점 빼곤 다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가운데 함수값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뭐가 가능한 거냐면 잘 봐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면서 원래 함수가 연속이면서 좌미랑 뭐랑 같다는 거야? 우미랑 같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얘의 그래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좌미랑 우미랑 같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극한값이 있다는 거겠지. f'(x) 자체의 극한값이 있다는 거겠지. 그럼 그 극한값이 있고 거기가 비어있겠어? 그렇지 않지. 모든 지역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미분 계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f' 입장에서는 극한값도 있고, 그쵸? 좌미우미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도 뭐 한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왜 미분 가능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무슨 속으로 연결이 되겠어? f'x 자체가 연속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 갑자기 hx가 저기 hx라고 써있는데 왜 갑자기 f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저걸 한번 풀어볼 거라서 그래. 자, 그럼 hx를 보니까 합성함수의 형태죠? 합성함수인데 누구랑 합성이 돼 있니? f랑 g랑 합성이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f 합성 gx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얘는 지금 미분이 가능해요. 얘는 미분이 안 돼요. 그쵸? 마치 우리는 지금 사실 되게 먼 과거에 이거 배운 것 같지.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몇 분 전에 배운 거니까 이거. 그치? 그래서 지금 요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를 우리가 합성을 했을 때 얘가 지금 hx가 지금 된다는 건데 hx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에서 준 조건은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뭘 줬냐면 이계도 함수, 즉 H2'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줬냐면 H2'X가 뭐야? 무슨 속? 연속이다 이렇게 줬어. 그러면 H2'X가 연속이라고 줬는데 자 봐봐. 그럼 H2'X가 일단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H2'X가 연속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줘 안 해줘? 해줘.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H2'X가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는 H2'X가 연속인 것까지는 몰라. 예를 들면 잘 봐봐. fx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존재는 하는데 어디에서 끊어져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fx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그럼 존재도 하고 연속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H2'X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H2'X가 연속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2' 자체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H2'X가 연속이래. 그러면 봐봐. 존재하고 2'이 연속이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요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H2'이 미분 가능. 선생님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F가 미분이 가능하면 모든 실수에서 F'이 연속이었지? 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시의 조건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잘 봐봐. F2'이 연속이야. 그럼 F'이 H'이 미분 가능한 거지. H2'이 미분 가능한 건 우리는 몰라요. 물론 이거 조사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준 건 이걸 줬기 때문에 H'이 미분 가능하다라고 준 거랑 똑같다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됐지?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선생님이 요 문제 초반에 이론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원래 이렇게 따진다고 했어.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뭐라고 썼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뭐? fa 나누기 x-a 즉 평균 변화율 식에다가 요 식을 고스란히 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고 했었어. 이게 바로 미분 가능의 교과서적인 정의야. 정리 말고. 근데 우리는 이게 불편하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어떻게 그냥 풀어버리냐면 좌미랑 우미랑 비교한다고 했었지. 즉 어떻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에 뭘 조사해? 그냥 프라임 x를 조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얘랑 같으시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단 f'x가 뭐여야 돼? 미분 가능. 선생님 지금 헤매면 안 돼. 잘 들어봐봐. 응? 잘 들어봐봐. fx의 지금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거야. 네. 자, 머릿속을 좀 단순하게 비워보자. 어떤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건 그냥 교과서엔 요거만 딱 나와 있어. 이걸 조사하라고. 그럼 요 속에는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지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은지 보라는 얘기거든. 이것까지만 기억하면 돼. 이게 정의야. 정의인데 이걸 매번 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f'x를 가지고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건 우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좌미 조사라는 얘기겠지. 이해돼? 근데 이거를 그냥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는 이미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뭐하다는 거? 연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그냥 같다는 것은 이미 f'이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얘가 같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자, 결국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x는 a에서 f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걸로 따져도 되고 이걸로 따져도 되는데 단 f'x가 연속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결국 미분이 가능하겠지. 이해가 되세요?
f'x가 연속이 아니면 이거 자체가 존재를 안 하겠지. 그리고 이거 자체도 존재를 안 하겠지. 그러면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그거의 도함수가 연속이다. 그리고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따진다? 정의식을 가지고 따진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거 너무 식 복잡하니까 여기 넣어서 a는 거 빼가지고 x 빼기 a로 나눈 다음에 그 극한 취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이 식 자체를 미분해버려서 그것의 도함수의 극한값을 따지는 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다 여기로 간다고 했지. 근데 이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부정형이 나오거나 그래서 계산이 힘들 때는 원칙적으로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적다고 했어. 이해되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걸로 따진다고 했었지. 됐니? 자, 그러면 잘 봐봐.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계도 함수를 갖고 그 이계도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잘 봐봐. h'x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h'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존의 hx도 당연히 뭐가 가능해야겠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이 앞에 이론도 복잡하게 설명하고 막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문제에서 이론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두 가지는 뭐냐면 미분 가능성과 그 도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수능 문제잖아. 네. 수능 문제니까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아주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구나 이렇게 때려 맞춰도 사실 맞는 말이야. 그렇지 않아? 네. 이걸 누가 막 이거 원칙적으로 이거 다 따지고 머릿속에서 이거 프로세싱 다 해가지고 풀겠어. 물론 그런 애들도 있겠지. 전국에 아주 소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을 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설명해 줄 때는 최대한 많이 설명해 주는 거고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 때는 이게 머릿속에 다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기억하면 좋겠는 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얘기는 제일 초반에 했던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야. 이 문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주고 h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h'x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할 때 f'3을 구해라.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이 문제는 그냥 이 두 번째 이론만 얘기하면 그냥 바로 풀 수 있겠지.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근데 우리는 뭐도 해야 되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개념과 도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탑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우리는 죽이지 말고 살려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 결론. 자, 이제 문제를 직접적인 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결론은 뭐냐면 H2'이 존재하고 H2'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면 H'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H'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HX도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해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 조건이 H'이 미분 가능하다, H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미션을 클리어한 상태에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만 다루면 되는 거라고. 됐지? 설명이 너무 뭐랄까 디테일하고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많아야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확실히 이해되고 정리돼야 나중에는 핵심만 얘기해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자, 됐니? 네. 자,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되냐면 첫 번째는 hx의 미분 가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hx의 미분 가능 한번 생각해 보자. 오케이? 자, 그럼 hx의 미분 가능은 hx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정의돼 있니? f에다가 gx 이렇게 정의가 돼 있지. 네. 자, 그럼 f의 gx니까 f 한번 살펴보자. f는 뭐가 가능해? 미분 가능하지. gx는 어때? 미분 안 되게 생겼지. 자, 뭐가 생기게 생겼어? 딱 봐도 첨점 생기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발산 첨점 나오겠니? 물론 발산 첨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봐. 사인 그래프 중에서 막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거나 플러스 무한대 되는 점 있어? 없지. 그럼 어디서 꺾더라도 이 점에서 이쪽 미분계수랑 이쪽 미분계수가 둘 다 뭐 하겠어? 대칭. 그러니까 뭐 대칭은 대칭인데 뭐 하겠어?
수렴 첨점이겠어? 발산 첨점이겠어? 수렴 첨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처음에 미분 가능 합성함수 미분 가능할 때 이런 거 얘기해줬잖아. 이런 친구는 이 미분계수 자체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계곡이 있다고. 근데 물론 여기서 잘라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는 수렴 첨점이겠지. 근데 이 친구 자체가 발산 첨점이 되는 지점이 있다니까. 근데 저 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 자체를 생각을 해봐봐. 어디서 잘라서 접어 올리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첨점을 갖고 있겠어? 수렴하는 첨점을 갖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는 첨점을 갖고 있을 텐데 이제 지금쯤 오면 이제 요거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x가 처음에 누굴 통과해? g를 통과하지? 그럼 gx가 되겠지. 그 다음에 gx가 다시 f를 통과해서 f 합성 gx가 될 거 아니야? 지금 요런 형태란 말이지. 자 요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hx가 뭐가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 가능.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 식을 먼저 한번 살펴봐봐. 머릿속에 설계도 그리고 가자고. h'x라고 하는 건 f'의 gx에다가 understand? 자 힘들어? g'x가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건 이 친구겠지? 그럼 누가 소관관 역할을 해야 돼? 이 친구가 얘 불 꺼야겠어. 그치?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래프 이제 그려볼 거야. 오케이? 자 자 이거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보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지금 뭘 그릴 거냐면은 x가 0인 지점으로 여기를 좀 이렇게 해서 점선 처리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x가 지금 0이에요. 됐죠? 자 x 0인데 자 그럼 0보다 큰 부분에선 식이 어떻게 돼? 절대값 2 사인 3x 플러스 1이죠. x가 0보다 큰 부분이야.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2 사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절대값에. 근데 사인 마이너스 x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사인 마이너스 x는 0파이 빼기 x니까 0파이는 2분의 0파이 빼기 x가 되는 거고 사인에 그럼 각변환한다고 치면 사인의 x 일단 뒤에 들어오고 이건 0은 짝수라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 이거 몇 사분면각이야? 4사분면이니까 얼사탄고니까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왼쪽에서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2 사인 x 그지?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x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거에서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나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그려봐야겠지. 사인 3x 플러스 1. 자 그럼 일단 어디겠어? 1을 기준으로 가야겠지. 이 y는 1이야. 자 그럼 1을 기준으로 갈 건데 왜 1을 기준으로 가냐면 이 사인 3x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원점이니까. 근데 한 칸 올라갔지. 한 칸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돼? 2칸 올라가야겠지? 그치? 2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칸 내려가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 닿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생기는 지금 포인트는 어디에서 생기겠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요거는 다 값이 똑같겠지 1로.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된다는 거.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무슨 함수냐면 속함수를 그리고 있는 거야. gx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미분된 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친구지. 그럼 이 친구에서 지금 어차피 겉함수는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근데 이제 겉함수 미분 가능하고 속함수 뭐 미분 그 불가 이제 요거 생각하지 말고 요 요소랑 요 요소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지금 이거 두 개의 미분계수를 곱해가지고 H'의 미분계수가 결정이 될 텐데 H' 자체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이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어디야?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어디야? 여기지? 여기 첨점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뭐 생겨? 첨점 또 생기지. 근데 이 값이 중요할까? 이 값은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한지 알아? 저
x 값에서 음. 그 프라임 g가 0돼. 그래, 이 친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를 내가 슬쩍 알파라고 놔볼게.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다고. 알파라고 놔볼게. 그러면 g 프라임 알파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얘를 결정할 때 지금 이거 자체를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 플러스랑 알파 마이너스를 결정을 해야 돼. 왜냐면 도함수에 우리 극한값 조사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아 미안 이렇게 가야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알파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울기가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뭐가 0이 돼야 되냐면 f 프라임의 x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f 프라임의 gx가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무슨 값이 중요해? 함수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야. 어디 근처에서해? 알파 근처에서해. 그러면 알파 근처에서 그러니까 g 알파 플러스든 g 알파 마이너스든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 0이 되는 거야. 0. 물론 0 플러스라고 써야겠지만 사실 얘는 fx 자체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0 플러스를 쓰든 0을 쓰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f 프라임 0이 되고 여기도 f 프라임 0이 돼서 이렇게 곱했을 때 이거 두 개가 둘 다 0 되면서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결국 요 첨점도 f 프라임 뭘 따지면 돼? 0을 따지면 되겠지. 요 첨점도 f 프라임 얼마 따지면 돼? 자 그럼 이제 너 이해했는지 물어볼게. 여기서 첨점이 또 생길 거야. 이렇게 레인보우 형태로. 그럼 요 첨점은 f 프라임 얼마 따지면 돼? 1이요. 1이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삐꾸 날 텐데 그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g0이 되고 g0 자체는 1이기 때문에 f 프라임 1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 개념을 이해하겠어?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왼쪽도 한번 그려볼게. 자 왼쪽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sin 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잘 봐봐. 원래 마이너스 2 sin x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원래 sin 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이거를 뒤집어야 되니까 삐쭉 튀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거기다가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지. 이해돼? 물론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잘 그린 거 아니야. 그냥 스케일에 상관없이 그 뭐가 뚫고 갔는지 첨점만 알아보려고 그린 거란 말이야. 됐어? 자 그럼 이 친구를 뭐 해야 돼? 접어 올려야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여기서도 x값 요거 x값 요거일 때 각각 무슨 점이 생겨? 프라임 0. 아니 첨점이 생기겠지. 첨점이 생길 거고 저건 수렴 첨점이니까 또 이 친구가 소방관 역할을 해주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했을 때 베타랑 감마에서 이 친구는 왼쪽 오른쪽이 다를 거란 말이야. g 프라임 베타 플러스 g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다를 거야. 그럼 여기서 g 베타는 지금 얼마야? 0이지. 그럼 저기서도 역시 f 프라임 0 따져야 되고 이 친구도 f 프라임 0 따져야 되고 그럼 이걸 왼쪽을 다 안 그려도 다 x축과 만난 애들은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봐봐.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f 프라임 1이 중요하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이해했으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합성함수의 미분된 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 f 프라임 0이 얼마여야 되고 프라임 0이 0이요. 0이어야 되고 그리고 f 프라임 1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누구의 미분 가능을 위해서 hx의 미분 가능을 위해서 내린 1차적인 결론이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 확실히 이해되니? 괜찮겠어 이거? 됐지? 됐어?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fx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겠어? fx에 대해서 맞지? 자 fx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일단 우리 f 프라임 x의 식은 우리 쓸 수 있겠지. 어떻게 쓰면 돼? f 프라임 x야 이거. 그러면 f 프라임 x는 x의 인수로 갖고 있고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fx가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4차니까
여기 앞에 개수는 얼마고? 4. 4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식이 더 추가돼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건 x에 대한 몇 차식이겠어? 1차식. 1차식이겠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네. 됐지? 자 두 번째는 이것만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의 미분 가능을 따져야 돼? fx. 선생님 fx는 원래 미분 가능하고요. 네. h. x. 선생님 우리 hx 미분 가능성 따져서 결론 얻은 거예요. fgx. 자,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 응? 네. 봐봐. 선생님 얘기했던 건 아주 간단해. fx가 미분이 가능하면 f'x가 연속이야. 그치? 거꾸로 f'x가 연속이면 fx가 미분이 가능한 거야. 됐지? 근데 이번에는 h2'x가 연속이래. 지금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할게. h2'x가 연속이야. 그럼 h'이 뭐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 미분이 가능해야 돼. h'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h가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미분 가능.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h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1번 조건으로 풀었어. 얘는 끝났단 말이야. 네. 얘 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남았어? h. h'이 미분 가능하다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 풀면은 이제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합니까? 네. 됐어? 네. 지금 이게 두 개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h2'이 존재하고 h2'이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존재하는 거야.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 알겠어? 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따져야 될 것은 뭐라고요? h h'x의 프라임. 뭐? 미분 가능. 미분 가능성이야. 오케이? 자 그럼 h'의 미분 가능성 자체는 더 쉬워. 잘 봐봐. 우리가 h'x 자체가 지금 어떻게 써있어? f'의 gx 곱하기 뭐? g'x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보는 거야. 그럼 h2'x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h'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h2'x의 즉 h'x에 대한 도함수의 극한값 따지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한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 따져서 그것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미분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니?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f. 앞에 거 2'의 gx에 g'x 제곱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미분이니까 f'의 gx에 곱하기 g2'x 이렇게 되겠지. 얘가 존재해야 된다. 근데 아까 그럼 문제가 되는 점은 아까 우리가 그렸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은 아까 어떻게 생겼었지? 요렇게 생겼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는 어차피 다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죠? 네. 그러면 봐봐. 우리가 문제가 되는 점 여기를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써놓고 시그마인가 이거?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어? 0이었지? 그럼 띵띵띵띵 4개에다가 이 5개의 점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라고. 쌤만 이해돼? 자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의 존재 가능성을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이 4가지의 값에 대해서도 얘가 좌극 우극이 같아야 되고 0의 왼쪽 오른쪽에서도 h2'의 좌극 우극이 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좌우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알파의 좌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알파일 때 지금 일단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자 g 알파가 얼마야? 0이지. 네. 이해돼? 네. 그리고 우측에서 와도 0이죠. 네. 그러면 처음 이 친구 있지? 이 친구는 f2'의 0일 거야.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여기까지 동의해? 네. 그 다음에 g'x인데 g'x는 그 원래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가 마이너스 p면 이 친구는 플러스 p겠지. 네. 그래서 원래 그 두 개가 달랐는데 네. 쟤는 제곱이 되니까 어때죠? 똑같아지겠지. 네. 그럼 여태까지 이거 두 개까지의 곱은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을 거란 말이야. 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 친구 봐봐. 알파를 집어넣었지. 네. 그럼 g알파는 0이니까 f' 0이야. 네. 맞지?
근데 f 프라임 0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 영. 0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플러스 그냥 0이 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f2 프라임 0은 분명히 존재하겠고 거기에다 p제곱을 곱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떻겠어? 같겠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이거일 때는 h 프라임 x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좌미우미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함수값 있을 테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0의 근처에서도 그럼 한번 보자. 0의 근처에서 좌랑 우를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0의 왼쪽과 0의 오른쪽에서 gx 값은 1이지. f2 프라임 1, 그쵸? 얘는 앞에 거는 그럼 f2 프라임 1이고, 그 다음에 0의 근처에서 g 프라임 x도 원래 이거 달랐지. 달랐는데 제곱을 하니까 똑같아지겠지. 그런가? 잠깐만요. g2 프라임 저건 다르지. 그쵸? 쏘리. 지금 아까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잘 봐봐. 내가 지금 말을 이게 잘못했는데 얘랑은 같은 그래프 안에서,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 우리가 이걸 지워서 지금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는데 이 오른쪽에서 식이 한 종류였지, 이 왼쪽에서 식이 한 종류였잖아. 그럼 한 식 안에서는 이 부분에서 꺾여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b 플러스 p가 가능한데 여긴 다르지. 여기는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니까 그럼 얘는 지금 계산을 해야겠네.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볼까? g 프라임 x니까 지금 오른쪽은 이건 뭐였어? 얘는 2 사인의 3x 플러스 1이었지. 요 부분만 생각하면 되니까 뒤집어 올라간 거 말고. 이 친구는 뭐였어? 마이너스 2의 사인 x 플러스 1이었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 미분에서 0 집어넣어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지? 미분하면은 3, 2, 6, 그 다음에 코사인 3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0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면은 우극한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6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36이 되겠네.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그걸 제곱하면 4가 되겠네요. 좌극한 요거의 값이. 이해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는 값이 차이가 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친구는 얼마가 돼? No. G0이죠. G0은 1인데 F 프라임 1이 0이니까 역시 얘도 0 돼서 이 뒷부분에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럼 이제 얘만 또 통일해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면 돼? 0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F2 프라임의 1이 얼마다? 0이다. 됐어요? 그럼 F2 프라임의 1이 0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x 마이너스 1 더 있으면 되겠지. 잘했어. 그럼 F 프라임 X가 저렇게 생긴 거잖아. 저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다? 감격의 순간이야. 얼마야? 48. 그렇지. 자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길었어. 설명부터 여기까지 되게 길었는데 물론 아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왔으면 됐었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실전에서 푼다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이거 딱 보자마자 혹은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어쨌든 H2'X가 연속이라는 건 H'X가 미분 가능하고 H'X가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HX도 미분 가능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오케이? 미분 가능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오케이? 그럼 미분 가능하겠지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H2'X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HX가 미분 가능하겠지. H2'이 미분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식을 이렇게 쓰고 미분한식 써보고 식 이렇게 쓰고 미분한식 써본 다음에 그냥 도함수의 극한값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 같으면 미분 가능하니까 좌미랑 우미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H가 미분 가능하고 H'이 미분 가능해서 얘 미분 가능 따질 때 H'의 좌미 우미 따지고 그 다음에 얘 H' 자체의 또 좌미 우미 따지고 그래서 두 번 따진 거야.
여기서 좌미음이 한 번 따지고 여기서 좌미음이 따져서 그 두 개가 같다. 그걸 가지고 조건 퉁쳤더니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거라고.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많았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습하고 이거 길지만 네. 정확하고 꼭 그 제대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셨죠?